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라얀 아이-누리가 무릎 부상으로 교체되었지만 9월 A매치 기간 알제리 대표팀에 소집된 점으로 미루어 이번 경기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요시코 그바르디올과 사비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마테오 코바치치와 칼빈 필립스도 결장 예정입니다. 골키퍼 제임스 트래포드는 지난 경기에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룸마의 영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번 경기에도 선발로 나설 전망이며 엘링 홀란은 이번 경기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출전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은 에버턴과 옥스퍼드를 상대로 한 년 이은 경기 이후 큰 부상 이슈는 없지만 루턴은 아직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아담 웹스터, 솔리마치, 훌리오 엔시소는 무릎 부상으로 여전히 전력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엔시소는 최근 스트라스부르 및 첼시 이적이 피트니스 이슈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인 카를로스 발레바는 메뉴 이적설이 있었으나 팀에 잔류할 예정이며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맨시티를 상대로 2경기에서 1승 1무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후르젤러 감독이 이번에도 패하지 않는다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3경기 무패를 기록한 두 번째 감독이 됩니다. 맨시티는 지난 울버햄튼 원정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실책과 함께 0대2 패배를 당하며 프리미어리그 11경기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으로 패하지 않으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브라이튼은 시즌 개막 이후 풀럼과의 무승부, 에버턴 원정 패배 등 아쉬운 출발을 보였지만 EFL컵에서는 옥스퍼드를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홈 이점을 활용해 다시 한번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티는 강력한 공격진과 원정 경기에서의 우세를 바탕으로 지난 패배를 만회하고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산토 감독의 기자회견은 구단 수뇌부와의 불화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했지만 선수단의 전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무릎 부상으로 몇 주간 더 결장이 예상되며 그 외에는 특별한 결장자는 없습니다. 최근 이적생인 된 은도에는 세러스트 파크에서 허드슨 오도이의 골을 도우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이번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첫 3경기 모두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첫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사우샘프턴에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영입하며 구단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를 맞이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데뷔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주말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포터 감독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출전했던 선수들과 동일한 스쿼드가 가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어시, 크리센시오 선머빌, 루이스 길레르메는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루카스 파케타는 첼시를 상대로 멋진 골을 기록하며 14경기 연속 무득점에 침묵을 깼으며 여름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는 팀에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칼럼 허드슨 오도의 골로 승점 1점을 획득하며 FA컵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경쟁자였던 팰리스의 홈에서 귀중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감독과 구단 간의 불화 속에서도 선수단은 외부 잡음을 잠재우고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레스트는 프리미어리그 최근 10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실패했으며 이는 풀럼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무실점 실패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승리할 경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시즌 개막 후 첫 홈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편 웨스트햄은 시즌 초반부터 심각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승격팀 선덜랜드에게 3실점, 첼시에게는 5실점을 허용하며 71년 만에 최악의 리그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EFL컵에서도 울버햄튼에 2대3으로 패하며 탈락했고 주장 자로드 보웬이 관중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은 포터 감독 부임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20점만을 획득했으며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은 1996년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노팅엄의 홈 구장인 시티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홈에서 다시 한번 공격력을 발휘해 웨스트햄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승리를 거둘 경우 아스널과 리버풀보다 순위가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거의 완벽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뉴캐슬전에서 부상으로 결장했던 알렉시스 맥알리스터는 훈련에 복귀해 출전이 유력하며 라이언 그레번버흐와 함께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유일한 부상자는 새롭게 영입한 제레미 프림퐁으로 햄스트링 문제로 이번 경기에는 결장할 예정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도미닉 소보슬라이는 오른쪽 풀백 역할까지 소화하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고, 뉴캐슬전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리오 응우모아의 극적인 결승골은 팀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할 경우 리버풀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37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아스날을 상대로 11골을 기록 중이며, 이는 역대 아스날 상대 최다 득점 순위에서 해리 케인, 웨인 루니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 아래 리버풀은 여전히 공격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비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리그 초반 아스날과 토트넘에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부상자 문제가 많습니다. 부카요 사카와 카이 하베르츠는 수주간 결장 예정이며, 주장 마르틴 웨데까르드는 어깨 부상으로 아직 훈련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레안드로 트로사르, 벤 화이트, 크리스티안 누르가르드 역시 부상에서 회복 중이어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가브리엘 제주스는 여전히 무릎인데 부상으로 수개월간 복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여전히 선수층이 탄탄합니다. 지난 리즈전에서는 요케레시의 멀티골, 유리엔 팀버의 뛰어난 경기력, 막스 다우먼의 인상적인 데뷔골 등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강점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은 돋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아스날은 1923년 이후 101년 만에 해당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 아래 아스날은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에서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록 안필드에서는 2012년 이후 리그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점차 전력이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버풀은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스날은 상대의 수비 불안 요소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승점 3점을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상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경기력 저하뿐 아니라 부상 악재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반에 부바카르 카마라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에메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그가 이번 주말 경기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카마라는 최소 2주간 결장이 예상되며, 로스 바클리와 안드레스 가르시아 역시 출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편 에즈리 콘사 선수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한 출장 정지를 마치고 복귀하며, 이로 인해 파우 토레스의 선발 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베레치 에제를 대신할 자원으로 비아레알에서 영입한 스페인 유망주 예레미 피노를 이번 경기에서 기용할 수 있으며, 클럽 측에서도 그의 프리미어리그 출전 자격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크리스 리차즈는 발목 통증에도 불구하고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윌 휴즈는 마지막 컨디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에두아르, 프랑카, 은케티아, 두쿠레, 리아드 등은 여전히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팰리스의 사르 선수는 아스톤 빌라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온 선수로 지난 주말에도 골을 기록하며 6경기 연속 빌라전 공격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7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경계 대상 1순위로 평가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올 시즌 개막 이후 2경기에서 무득점, 무승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뉴캐슬과의 0대0 무승부는 선방한 경기로 평가될 수 있지만 브렌트포드에게 1대0으로 패배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맨유와의 최종전 패배를 포함해 현재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 및 무승을 기록 중이며 1997-98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빌라 파크에서의 홈 경기에서는 19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장 홈 무패 행진입니다. 이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올 시즌 공식전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버풀을 제압한 이후 리그에서는 첼시와 노팅엄 포레스트와 연이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중간주에는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프레드릭 스타드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합산 1대0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팰리스는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024년 11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단 2패만을 기록하며, 이는 아스날 다음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양 팀은 지난 시즌 같은 장소에서 2대2로 비겼고, 이후 세러스트 파크에서는 팰리스가 4대1로 대승, FA컵 준결승에서도 3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복수심에 불타는 빌라의 반격이 예상됩니다. 팰리스는 유럽 원정을 치르고 회복 시간도 부족한 상태이기에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시즌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요 바이카노는 이번 주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수비수 압둘 무민과 노벨 맨디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특별한 부상 문제 없이 비교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요일 유럽대회 경기에서도 추가적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네만과의 유럽대항전과는 다른 일부 라인업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교체로 나와 2골을 기록했던 알바로 가르시아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호르헤데 프루토스도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해 득점에 기여했기 때문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안드레이 라티오, 파테시스, 이시 팔라손 등이 다시 선발 명단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골키퍼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게니 등 수술로 인해 여전히 결장 중이지만 나머지 스쿼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 공격수로 다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반테와의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선수 중 일부는 교체될 수 있으며 줄쿤데, 프랭키 더용, 다니 올모가 선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용은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 레반테전에 결장했으나 이번 주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며 복귀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요는 목요일에 열린 UEFA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네만을 4대0으로 대파하며 합계 5대0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클럽 역사상 두 번째 유럽 무대 진출이며 올 시즌 그들이 유럽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라요는 라리가에서 8위를 차지하며 구단 역사상 최고 순위 중 하나를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2경기에서 승점 3점을 기록하며 현재 리그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지로나를 3대1로 제압했지만 이어진 아틀레틱 빌바오 원정에서는 0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은 긍정적이었으며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패했지만 그 이전인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바 있어 라요 입장에서는 이 기록을 다시 이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지난주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후반전에는 페드리와 페란 토레스의 골 그리고 상대 자책골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강한 뒷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마요르카를 3대0으로 완파하며 올 시즌 2경기에서 총 6골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수비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여름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 수비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승점 6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 있으며 9월 A매치 휴식기 전까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자 합니다. 라요는 유럽대회 직후 경기지만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바르셀로나는 일주일 동안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 밀란의 감독 크리스티안 키부는 지난 토리노전 5대0 대승 당시 징계로 결장했던 하칸 차라노글루와 프란체스코 피오 에스포지토가 이번 경기부터 복귀할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완전한 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여름 인터 밀란은 노쇠화된 팀을 재구성하기 위해 루이스 엘리케, 앤디 디우프, 페타르 수치치 그리고 파르마 시절 키부 감독과 함께했던 안제 보니를 영입했으며 이들은 모두 출전 가능 상태입니다. 그러나 키부 감독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 경기에서는 수치치만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다만 차라노글루가 복귀함에 따라 수치치의 선발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격진은 이번에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튀랑이 호흡을 맞출 예정이며 상대인 우디네세는 케이난 데이비스와 이케르 브라보를 투톱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영입된 아담 북사와 전 인터 소속의 알렉시스 산체스는 벤치에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디네세는 주전 골키퍼 마두카 오코에가 불법 도박 혐의로 2달 출전 정지를 받은 상태여서 라즈반 사바가 선발로 나설 예정이며 마테오 팔마 역시 근육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한편 인터 밀란은 2025-26 시즌 개막전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새 시즌을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키부 감독은 인터의 2010년 트래블 멤버이자 지난 시즌 파르마의 감독으로 팀을 강등해서 구해낸 인물로 시몬의 인자기의 후임으로 다소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클럽 월드컵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리그 복귀전의 대승은 심리적으로 큰 회복 효과를 가져왔고 이번 시즌 스쿠데토 탈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챔피언스리그 확장 리그 방식으로 아스날과 리버풀과의 홈경기도 앞두고 있으며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유벤투스와의 이탈리아 더비도 예정되어 있어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인터는 우디네세를 상대로 리그 7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우디네세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했으며 특히 홈에서는 최근 8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헬라스 베로나와 1대1로 비겼고
프리시즌과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후반 부진했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키부 감독의 인터는 월요일 경기만큼의 화력은 아닐 수 있지만 이번 주말에도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휴식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디네세는 코스타 루냐이치 감독 체제 하에 잘 조직된 팀이긴 하지만 인터 밀란의 탄탄한 전력 앞에서는 공격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에서 멀티 포지션 윙백 캄비아소가 징계로 결장하고 후안 카발과 파비오 미레티가 부상으로 제외되며 스쿼드 구성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레티는 지난 시즌 제노아에서 임대 활약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아쉬움이 큽니다. 한편 니콜로 사보나는 노팅엄 포레스트 이적을 앞두고 있어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웨스턴 맥케니가 측면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블라호비치가 계약 문제로 선호 순위에서 밀리면서 여름 영입생 조나단 데이비드가 최전방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특히 케난 일디즈는 지난 3월 이후 모든 대회를 통틀어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해당 기간 세리에의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로 데이비드와 함께 전방을 이끌 전망입니다. 제노아는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안드레아 피나몬티를 잃었지만 로렌초 콜롬보가 공격 선봉에 서게 되며 인터 밀란에서 임대한 발렌틴 카르보니, 루마니아 주장 니콜라의 스탄치우, 그리고 아르투르 그룬바이크가 이 선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케일러 메쿠반과 세바스티안 오토아는 여전히 부상으로 제외되며 수비수 레오 웨스티고르는 선발 복귀가 유력합니다. 유벤투스는 시즌 첫 경기였던 파르마전에서 후반 막판 조나단 데이비드의 감각적인 골로 앞서 나갔고 블라호비치가 교체로 나와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캄비아소가 불필요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한 점은 오게티였습니다. 지난 시즌 유벤투스는 이고르 튜도르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팀을 4위로 이끌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시즌까지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클럽 월드컵에서는 16강에 진출했고 프리시즌 이후 파르마전에서 시즌을 승리로 시작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튜도르 감독은 현재까지 유벤투스 지휘봉을 잡은 10경기 중 단 한 번만 패했고 감독 커리어 통산 150승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제노아와의 최근 리그 10경기 중 9경기에서 패하지 않았으며 지난 시즌 2번의 맞대결 모두 승리하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노아 입장에서는 홈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최근 12경기 중 4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으며 지난 시즌 0대3으로 패했을 때 블라호비치가 2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은 전 유벤투스 미드필더였던 파트릭 비에이라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으며 2024-25 시즌 중위권 마무리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 역시 무패로 출발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에서 비첸차를 3대0으로 완파했고 리그 개막전에서는 레체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최근 몇 시즌 개막전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전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벤투스가 보여준 조직력과 전방 화력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니코 코바치 감독은 수비진 구성에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필리포 마네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미 부상 중인 엠네찬, 니코 슐로터백, 니클라스 쥘레와 함께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측면 수비수인 율리안 라이어손을 3백 라인에 배치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마르셀 자비초와 파스칼 그로스가 중원에서 불안한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조브 벨링엄이 출전이 확실시되며 세루 기라시와 카림 아데에미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수 안드릭 마르크그라프가 다음 달 중순까지 복귀가 어려운 상황으로 다니로 도에키, 레오폴트 퀘어펠트, 톰 로테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더 루카스 투사르트는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출전이 어렵다면 안드라스 셰퍼, 라니 케디라, 야닉 하베로가 중원을 맡을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는 리반 브루크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안드레이 일리치와 일리아스 안사흐가 나설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경기에서 생파울리와의 맞대결에서 3대1로 앞서고도 종료 5분 사이에 2골을 허용해 3대3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11년 동안 시즌 개막전에서 승리를 놓친 첫 사례이며 시즌 개막 2경기 연속 무승은 2007-08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최근 6경기에서 모두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력만큼은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지금까지 우니온 베를린과의 12차례 분데스리가 맞대결에서 단 한 번의 무승부도 없이 8승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 DFB 포칼에서 로트 바이스 에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공식전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시즌 첫 홈경기로 홈에서의 최근 5연승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유효 슈팅 2개로 2골을 넣는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주었지만 전체 기대득 수치는 0.34에 불과했고 빅찬스는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 5경기에서는 9골을 기록하며 공격력 회복 조짐을 보였고 이번 시즌 DFB 포칼 1라운드에서는 FC 귀터슬로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슈테펜 바움가르트 감독이 이끄는 우니온은 최근 8경기 중 1패만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를 무패로 마친다면 2022년에 기록한 구단 원정 무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도르트문트는 수비진의 결장으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력과 홈 이점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기회 창출이 적음에도 높은 득점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경계가 필요한 상대입니다.